예, 반갑습니다. 금요 과탐의 세계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레오입니다. 네, 물리를 담당하고 있는 윤달성입니다. 깊이가 다른 김기현입니다. 생명과학의 변동요새입니다. 네, 지구과학 홍인왕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야, 지난주에 벌써 일주일이 지나갔네요. 벌써 근데 옷은 안 바뀌네요. 확 더워졌어요. 깊이가 다른 김기현 선생님 갑자기 반팔이 됐네요. 네, 그러니까 많이 더워가지고. 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난주에는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과학탐구 영역에 대해서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을 어떻게 출제됐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이 들어갔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요. 이제 또 구평을 봐야 되잖아요. 저는 항상 고3 수험생들한테 수능은 3번 있다고 얘기해요. 3번 있다. 6월, 9월, 11월 이렇게 3번 있다. 그래서 평가원 6월, 9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본인의 위치와 그 다음에 취약 단원, 그 다음에 결정을 하는 순간도 있어야 된다. 즉 결정하는 순간이라는 건 버리고 가져갈 것 같고, 또는 수능 체제를 전략적으로 난 이걸 맞춰서 전략적인 선택 과목도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6월, 9월이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 과학탐구 영역은요. 과학탐구 영역은 6평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어느 정도 봤죠? 봤고 과목을 옮기는 학생 나오나요? 혹시 나오나요? 6평 보고 나서도 과목 바뀌나요? 바뀌죠. 많이 바뀌죠. 물리 선생님 바뀌어요, 애들? 6평이 시작이죠. 화학이 제일 많이 바뀌지 않아요? 화학이 많이 바뀌죠. 생명은 안 바뀌죠, 선생님. 네, 뭐 딴 데로 갈 거 없잖아. 가면 갈 데가 없죠. 가면 없죠. 그래서 다 이게 바뀌어서 다 어디로 가요? 지하로 제가 가요. 봤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근데 6평 때 바꾸고 지학을 해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면요. 다른 애들이 안 짧게 했어요. 얘기해주세요. 다른 애들이 안 했어요. 다른 애들이요? 자, 오늘의 주제는 자, 이제 6평 끝나고 영역별로 9평 때까지 어떻게 각자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서 전문가 선생님들의 또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윤달성 선생님, 1등급을 꼭 달성한다. 윤달성 선생님 수업 들으면 1등급 달성되는 거죠? 그럼요. 자, 9평까지 또 물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일단은 갑자기 생각이 좀 났는데, 오늘도 이제 수업을 하다가 네. 이제 학원에서 들은 소식인데, 이렇게 주변 고등학교에서 고3의 확진자가 나와서 모의고사를 보다가 중간에 다 이제 전원 기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뉴스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수업하고 바로 와가지고. 다른 학생들도 다 기가했어요? 그 학생만? 다 기가했대요. 그 학년이 다 기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지난주에 있던 물리 평균이 조금 높았다고 하는 이유도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죠. 모의고사 보는 날 이제 아마 확진자 뭐 좀 이슈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제대로 못 본 친구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보는 학교도 지금 뉴스에 되게 크게 나오는 학교 하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보는 친구도 있었을 거고, 근데 분명히 온라인에서는 뭐 제대로 시간 엄수가 안 됐을 것 같고, 그래서 잘 못 봤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성적이 제 생각에는 본인 성적보다는 조금 더 높이 나왔을 것 같아요. 시간 투자를 뭐 시간 안배도 그렇고 집에서 편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본인의 어떤 온라인을 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기 성적을 너무 믿지 말고 조금 더 이제 점수가 낮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우선은 역학인데 제 생각에는 6월 평가원에서 연력학 부분이 제일 좀 문제가 쉽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연력학 문제에서는 쉽게 나와서, 그러니까 요 6월 평가의 연력학 문제만 보고 요 정도 레벨 정도만 하면 되겠다라고는 하지 말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잘 안 하는 한 파트가 있는데, 2단원의 전기력 파트를 아이들이 연습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왜요? 문항수도 적고, 이제 개념책 이런 개념도 그렇게 막 많이 나와 있는 개념이 아닌데 항상 한 문제씩 나오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고 이제 하는데 보통 이제 고2 내신 대비를 하던가 아니면 고3들도 수능 이제 하던가 했을 땐 아이들이 그 부분을 열심히 안 해서 실수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일단은 연력학은 조금 더 지금 이제 뭐 6월 모의고사 본 거에 안주해서 뭐 대충 하지 말고 요거보다는 조금 더 레벨 있게 하고 그다음에 전기력 까먹지 말고 하고 그다음 마지막 문제 마찰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마찰을 물어본다고 마찰력을 물어보진 않아요. 마찰력이라는 게 교육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마찰력을 구해라 라는 문제는 나오진 않지만 마찰을 고려해야 되는 문제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그 유형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렵다고 좀 뒤로 미루지 말고 그 부분 열심히 하면 6월보다는 좀 더 나은 성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또 화학인데 화학이 네. 참 그렇죠. 네, 화학이 참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학종 생각하는 애들은 물화생으로 가거든요. 학종 생각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이과는 물화생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차피 고2 때 탐구 일반 선택에서 3개 아니면 4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딸랑 과탐 2개 하고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이과는 어차피 3개 선택을 하는데 화학이 내신으로는 끌고 가는데 수능까지 이어지는데 수능에서 애들이 대부분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9월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저는 일단은 6평을 본 친구들이 좀 객관적으로 자기 실력을 어떻게 좀 판단을 하냐면 쉬운 문제를 못 맞춰서 30점 미만이 나온 이제 결과가 보인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등급과 관계없이 30점 미만인 친구들은 수학만큼 시간을 투자할 게 아니라면 차라리 화학을 그냥 다른 차라리 물리 2를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 이렇게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화학과 교수님 댓글 달아주세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고2 내신에서도 안 다루는 쉬운 문제들이 꽤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틀렸다고 하고 기억이 안 났다고 하고 헷갈렸다고 하면 뭐 할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평균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3등급, 4등급에서 좀 1, 2등급을 보려면 제 생각에 이제 남은 한 9편까지 첫 번째 수능 특강을 조금 자유자재로 푸는 게 좋겠다. 왜냐면 요 6평 문제 난이도하고 수능 특강 난이도를 비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수능 특강이 좀 더 어렵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수능 특강을 좀 자유자재로 풀 수 있어야 될 거고 근데 가장 핫 이슈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약간 새로운 유형의 문제, 즉 교과과정 바뀌면서 이제 2년차, 3년차 되니까 이제 문제가 그 파트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기출 문항은 현재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저도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좀 학원의 도움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아니, 그 솔직하게 얘기해 주면 돼요. 어떻게든 자료 싸움이 돼버렸기 때문에 현재 이제 고3 선생님들은 이제 그 문제를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할 것이고, 근데 고3들은 그 문제를 얻으려고 할 건데 그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재수생들이 강세일 수밖에 없으니까. 정보 싸움으로 화학은 버티면 된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로는 수능 특강 우습게 보지 말고 다시 꼼꼼하게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풀어봐라. 두 번째로는 자료 싸움이니까 이제 자료로 승부를 볼 타이밍이다. 그리고 시간 분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게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김기현 선생님이 스포츠 만능이에요. 운동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요즘 운동 안 하시죠? 합니다. 해요? 네. 안 하는 것 같은데. 합니다. 그래요? 풋살팀 감독입니다. 감독 됐어요? 제천 FS라는 얘기 같은데. 풋살 그 문제 많잖아요. 막. 마스크 끼고 합니다. 마우스피스 끼고 해요? 마스크 끼고 합니다. 마스크 끼고 해요? 네. 그거 뭐 무슨 축구가 아니라 그쵸, 뭐 제천. 격투기도만 뭐. 거기 문제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하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김기현 선생님 깊이가 다른데 김기현 선생님 화학 많이 좀 찾아주십시오. 송도 가세요? 6평 보고 우울합니다. 송도 가세요? 송도 가야죠. 거기 뭐 송도에 뭐 꼴찌 왜 이렇게 송도를 가요? 송도 과학의 메카죠. 말도 안 돼. 송도가 무슨 과학의 메카예요. 거기 고등학교도 몇 개 없어요. 곧 메카가 되죠.
이 사람들 다 지분 있구나, 성도. 자, 우리 변동민 선생님. 네. 어떻게 9월까지 이제 6평 끝났어요. 이제 9평 또 대비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보통 이제 6월 평가원 전까지는 이제 수능 특강, 기출, 개념 이게 이제 정리가 된 상태가 돼야 되고 정리가 덜 된 상태라 하더라도 이제 계속해서 개념만 보는 거 아니라 이제 문제풀이를 많이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부터의 싸움은 뭐냐면 다양한 문제를 어떻게 많이 푸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같이 병행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이제 요즘에 온라인을 수업을 안 들어도 다 패스가 다 끊겨져 있는 상태고, 그러면 이제 오프라인에서 오프라인만큼의 선생님이 만들어내는 콘텐츠, 그다음에 온라인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콘텐츠를 같이 병행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푸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6월 평가원이 유전과 비유전 두 개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해서 유전만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9월 평가원은 6월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높고 수능고에 준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는 준킬러 파트가 흥분 전도 전달, 근수축에 관련된 또 호르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 분석 문제들이 출제가 좀 많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물론 유전도 해야지만 솔직히 유전은 양치기가 안 돼요. 한 문제 10분씩 걸리는데 그걸 양치를 어떻게 합니까? 그쵸.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루에 하나씩 먹는 비타민과 같은 하루에 한두 문제 정도. 효과 없다던데 비타민. 하나씩 먹을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이 문제를 풀면 되는구나 뭐 이런 거. 흡수 안 된대요. 제일 많아. 개기지 마세요. 생명에다가 거기다가 왜 우리 변동민 선생님 계속 진행해 주세요. 네.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유전 문제를 한두 문제씩 꾸준하게 풀게 되면 지금 남는 시간도 봐도 한 200~300문제 되니까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계획표를 짜가면서 이제 비유전 파트를 정리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게 낫습니다. 사람이 말이야 깜빡이도 안 켜고 툭 들어가고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우리는 제 자식이 있으면 난 변동민 선생님 생명관장 난 변동민 선생님한테 보낼 거야. 응? 딱 보고만 있어도 굉장히 좀 믿음직스럽지 않아요? 변동민 선생님? 네, 시험 봅니다. 나는 변동민 선생님한테 보냅니다. 근데 송도에 계신데 거슬리네 자꾸 송도. 자 6편 끝나고 애들 지구학으로 많이 가죠? 우리 저 후미랑 선생님 종착지. 진짜 객관적으로 한번 얘기해. 진짜 괜찮아요? 바꿔 지구학으로요? 예, 바꿔도 괜찮아요. 근데 바꿔도 괜찮은데 우려가 되는 게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포기가 빠른 애들은 힘들어요. 바꿨을 때. 그러니까 바꿨다면 좀 더 독하게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독하게 마음을 못 먹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과목을 바꾼 거잖아요. 그럼 같은 일의 반복일 거예요. 다만 전에 했던 과목이랑 동일한 시간을 투자한다면 그거보단 잘 나올 거예요. 그거보단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9평 때까지 어떤 걸 당부드리고 싶으냐면 잘하는 친구들은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요. 본인이 하던 대로. 이제 문제는 점수가 안 나온 친구들인데 일단은 수험생의 반은 5등급 이하잖아요. 구성상 5등급 이하입니다. 그러면 못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못한다는 게 뭐 그냥 어느 정도 기준을 정했을 때 대학을 어느 사람들이 보통 소위 말하는 괜찮은 학교라고 보통 불리는 그런 학교를 가기 위한 점수들이 따로 있는 것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뭘 했으면 좋겠냐면 EBS 교재를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해야 되잖아, 그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평가원에서 검사하는 유일한 교재예요. 그죠. 다른 교재는 평가원에 검사 안 합니다. 그러면 수특수 안에 있는 내용은 무조건 다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되냐면 37페이지에 2번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 정도까지는 모르더라도 그 정도까지 외우진 않더라도 능수능란하게 풀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능수능란하게 풀 수 있게 되면 다른 문제들도 접근이 될 거란 말이죠. 충분히.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습량이 생겨야 된다는 건데 그 학습량을 기출문제랑 수특이랑 수능 완성을 가지고 검증된 문제를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컨텐츠들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 컨텐츠의 유행에 따라서 애들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진짜 본인한테 맞는 컨텐츠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애들이 저거 많이 한대. 그럼 너는 그거 못 풀어. 너는 다른 거 해야 돼. 그러니까 명확하게 결론이 나 있는 문제를 먼저 접근하고 그 후에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과목을 바꾼 친구들 혹은 과목을 바꾸지 않았지만 바꾼 거나 마찬가지인 친구들. 그 친구들은 제발 여름방학이 되기 전까지 개념 끝나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아직 개념이 안 돼서요.
제가 아직 정리가 안 돼서요. 아, 마음 아파요. 저 1단원밖에 못 했는데요. 너 지금 몇 월인데 이거 더 이상 안 됩니다.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혹시 듣고 계시면 큰일이에요. 자,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 방송 제목이요. 2022학년도 이과생들 과탐 때문에 울고 웃는다. 자, 진짜 네. 중요한 얘기잖아요. 예, 웃는 애는 없어요, 지금. 울어요. 대부분 다 울 건데요. 아직 본인이 울 거라는 걸 몰라요. 왜냐면 이상하게 과학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죠. 특히나 지구과학은 더 심해요. 내가 하면 나와. 근데 난 아직 시작을 안 한 것 뿐이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 마음을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평도 끝났고 9평까지 이제 각 영역별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9평을 또 준비를 해라. 좋은 선생님들 의견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뭐 이번 6평 고3 수능 과탐까지 이렇게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지금 이제 또 중3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고등학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받았어요. 중3은 예비 고1 학생들이 과학을 통과를 해야 됩니까? 뭐 물리화학을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을 했는데 오늘 답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다음 방송 예고편입니다. 내신, 학종, 뭐 그다음에 고교 편제표, 뭐 이런 선택하는 거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너무 저희가 이제 수능 쪽으로만 우리 과탐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좀 재학생들 예비 고1, 그다음에 고1, 고2 과탐 선택 편제표상에서요. 그다음에 학종에서 진로 선택과 뭐 과탐 2 어떻게 또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방송을 또 시리즈로 우리가 제가 특별 방송을 또 제작해서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또 그런 방송을 또 해보는 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선생님들 이렇게 와주셔서 방송해 주시냐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팟캐스트나 유튜브로 보면은 우리 과탐 방송들 되게 좀 핫해지고 있어요. 어머님들, 청취자분들이 많이들 이거 제가 오늘 또 낮에 그 대전의 명인학원 설명회 갔다 왔는데 막 어머니들 나가는데 어떤 어머니 오셔가지고 내용 선생님 맞으시죠? 그래서 되게 지방에 갔는데 너무 반가웠습니다. 오늘 대전 그 명인학원에서 만난 학부모님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 팬 방송 잘 듣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꼭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좋은 방송을 위해서 계속 선생님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 방송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